안녕하십니까. UN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국회의원, 그러니까 의원이죠. 의원들의 소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이 원년입니다. 2020년부터 여러 나라에서 이제 국회의원을 대체하는 AI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에스토니아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에스토니아는 아이들에게 그죠, 코딩 공부를 굉장히 많이 시키고 시티즌 해가지고 이제 에스토니아도 국민 쟁탈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에스토니아에 살지 않지만 에스토니아의 시민권을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어요. 이 시민권이라고 신청을 해서 어느 정도의 무슨 뭐 컨트리뷰션을 좀 하면 에스토니아 시민권을 줍니다. 이렇게 이 비자, 이 시민권을 주는 에스토니아 굉장히 앞서가고 있어요. 에스토니아에 대해서 우선 일단 흔적이 없으면 안 되니까 로봇을 국회에 등장시키고 있는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로봇이 국회에 들어오다. 그리고 로봇이 이제 나를 수상으로 뽑아줘, 나를 총리로, 대통령으로 뽑아줘, 이런 나라들도 꽤 있어요. 뉴질랜드에 우선 총리 선거가 2020년에 있습니다. 이게 뉴질랜드는 이제 의회 민주주의 뭐 이거기 때문에 상하원 양원이 있을걸요. 잘 확실히 알지는 못하지만은. 그래서 투표를, 그러니까 선거에 이긴 정당이 총리를 이제 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총리 선거에 최초로 뉴질랜드에서 AI 로봇이 출마합니다. 이 로봇이 이름은 샘인데요. 제신다 아덴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로봇인데 흔히 샘이라고 하고, 이 로봇은 2020년에 뉴질랜드 총리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AI가 내 기억은, 나는 AI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의 용량은 무한하기 때문에 사람은 3기가밖에 여기에 보관을 못해요. 조금 지우고 또 새로운 정보를, 조금 지우고 새로운 정보를 받아야 되죠. 용량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의원들,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자꾸 잊어먹어요. 제가 뭐 무슨 말을 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한지를 몰라요. 그리고 다른 말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AI가 내 용량, 기억의 용량은 무한하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을 또는 당신이 한 말을 잊거나 다른 말을 하거나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국회의원, 다른 국회의원들은 뭐 다른 말 하거나 그죠, 두 말 하거나 뭐 흔히 합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 정치인과는 달리 나는 결정을 내릴 때 편견 없이 모든 사람의 입장을 고려합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갖는 문제를 인공지능으로 의견 수렴을 해서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찾아낼 것이며, 시간이 지나면은 그 데이터는 점점 커져서 결국은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의 이익 또는 당리당략 또는 뭐 발목 잡아서 그죠, 민생 법안 처리 안 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발목 잡아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주면 민생 뭐 처리해 줄게, 이렇게 주고받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그런 행위를 놔둬야 됩니까? 그죠?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AI를 데려오면 되니까. 자, 이 샘을 만든 말보로라는 기업가는요, 이 빅 아이디어를 좋아하고 로봇 샘을 전 세계 공개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직까지 더 많이 진화해야 된다. 당연히 그렇죠. 이제
처음으로 첫 총리 출마하는 AI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수는 있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더 영리하고 엄청난 양의 정보를 모아서 분석하여서 국민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는 총리가 될 것이다 라고 장담을 했습니다. 쌤은 이제 막 태어난 인공지능 로봇입니다. 일부 응답이 부정확하거나 불완전할 수도 있어요 라고 페이스북에서 이야기했는데, 하지만 모든 국민들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 나은 답변을 얻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SM이 우선 의회에 출마하면서 이제는 인공지능도 총선에 출마하는 미래가 다가왔다라고 우리는 보는 거고요. 미래에는 인공지능이 총선 출마, 총리 당선 뭐 이런 새로운 미래를 2020년부터 올해 언년부터 보기 때문에 제가 얼른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질랜드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그리고 진정으로 대표할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의 성장을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AI가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인공지능 쌤은 어떤 것에는 여러분과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막 이거 좋다 좋다 하지만 국민의 90%는 그게 나쁘다라고 할 수도 있거든요. 나는 좋다고 하지만, 그죠? 나는 또 이거 뭐 4대강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국민들의 여론은 어떨 수가 있죠. 뭐 부숴야 된다. 부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부술 사람은 지돈 들여가지고 부수면 되죠. 지금 이미 설치를 해놓아서 그것을 약간의 변경을 시켜가지고, 그죠? 녹조 뭐 없애는 거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국민의 세금을 써놓고 또 부수고 써놓고 부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좋지 않다라고 인공지능이 선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선택을 우리가 따라야 되지. 말빨 센 사람, 데모 많이 하는 사람, 그죠? 목소리가 있는 사람들의 말만 들으면 안 되고, 목소리 없는 대다수의 의견도 수렴할 수가 있어요. 인공지능만 수렴이 가능합니다. 엄청난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학을 가지고 의견 수렴 결과를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한테 물어보면 알려주는 거죠. 반대하는 국민의 의견이나 입장에 대해서도, 그죠? 더 많은 것을 배우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뉴질랜드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 입법 관련되는 거 아이디어나 주민참여 예산제도, 주민참여 입법제도 이런 것들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결국은 왜 이런 것이 나오겠어요? 여러 나라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거나 의회에서 제대로 빨리 처리해야 되는 이제는 세상이 빨리 바뀌어서요. 앞으로 10년은 지난 10,000년하고 똑같은 속도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점점 더 많이 바뀌기 때문에 더 많은 입법이 필요해요. 미리 입법을 정해서 반대로 가거나 잘못 가는 것을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입법 장치는 이제 인간이 못해요. 너무나 빨라지고 너무나 방대한 양의 정보를 분석을 해서 결론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는 수 없이 저희는 당연하게 이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야 된다라고 저희는 설명을 하는 거죠. 자, 인도 볼게요. 인도 의회가 인공지능으로 의견 수렴을 하겠다라고 양원에서 활용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2019년 12월 31일 날 발표를 했어요. 그 말은 인도 의회에서도 인공지능을 쓰겠다라고 2020년부터 쓰겠다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인공지능이 국민의 의견 수렴을 하는 겁니다. 인도 정부는 공공 서비스를 국민에게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렇게 기술의 장점을 이제는 활용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정부에게 들어오는 민원이 너무 많답니다. 그 많은 민원을 기술 통합을 해가지고 인도 정부가 앞으로 성장을 해야 돼요. 경제 성장이라든가 공공부문에서 이런 기술을 대규모로 활용을 시도하겠다 2020년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인도에는 2개의 의회가 있는데요. 락사바하고 라이아 사바라는 2개의, 그러니까 상원 하원인 것 같아요.
이 양원의 국회의사당이 입법 업무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AI와 머신러닝을 사용한다고 발표했어요. 국무부 장관도 인도 정부는 이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AI와 ML, 머신러닝을 사용한다. 그리고 내무부에서 이것을 주력 프로그램으로 하고요. 대규모 데이터를 보관하는 보관소도 마련하고요. 또 인공지능에게 입법 관련 정보를 맡겨서, 사실 입법을 하려면요, 상위법이 뭐가 있나, 미리 이미 누군가가 이 법을 정하지 않았나, 하위법, 상위법, 뭐 중복되는 법안 이런 걸 다 골라내야 되는데 이거 인간이 못해요.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인공지능이 해야 되고요. 정부는 플랫폼의 기능을 위해서 AI과 ML을 사용해서 앞으로 다양한 형식과 패턴으로 이 정보를 사용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해서 통찰력을 가져오고, 그래서 쉽게 엄청난 데이터를 분석해서 유의미한 이런 정책을 쉽게 도출해내도록 하겠다라고 인도 정부가 발표한 겁니다. 데이터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를 할게요. 데이터 분석 처리 인도 상하원의 원활한 기능이 아주 중요한데, 인도는 상하원이 많아요. 상하원의 연수가 5,000명이 되고요. 5,000명 정도 되는데, 상임위 같은 건 550명이고요. 550명이요. 각자 매년 500건 이상의 보고서를 내놔요. 그 보고서 누가 읽어봐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분석을 해요. AI와 그죠, M1 지원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데이터 패턴과 통찰력을 연구하고, 내무부는 매원 상원 하원들에게 수만 건의 질문을 받아요. 우리나라도 국회에서 모든 부처에 이 자료 내놔라, 저 자료 내놔라, 모든 이제 공공기관한테 이 자료 내놔라. 그래가지고 하얀 보가지에 뭐 분홍색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국회로 엄청난 자료를 보냅니다. 그러면 그 많은 쓰레기, 사람이 못 읽어요. 그죠? 방 안에 가득 찬 이 자료를 폼으로 달라고 하는데 요즘엔 공무원들이 주지도 않는답니다. 예? 어차피 너무나 많거든요. 그런 정보를 줘봤자 읽지도 않으니까 이제 AI 아니고는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AI가 그 모든 정보, 답변을, 그죠? 국회의원들도 좋아하겠죠. 국회의원들이 필요한 자료를 내무부나 뭐 무슨 부서에다가 요청을 하면은 AI가 준비를 하는 거예요. AI가 준비를 해서 답변을 보낼 수도 있고요. 이거 AI가 필요 없는 답변이라면은 없앨 수도 있고요. 하지만 인공지능은 처음에는 데이터 처리만 합니다. 처리만. 왜? 뭐든지 처음에 시작할 때 뭐 국회의원들을 다 소멸시키고 AI로 모두 대체하겠다 이러면은 국회의원들이 반발해서 한 발짝도 못 가요. 제가 늘 하는 말이,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가지 마라. 조그맣게 옆에 여우굴을 만들어라. 그게 여우굴이 바로 AI입니다. AI를 지원해서 우리나라의 300명 중에 1명을 우선 AI로 국회의원으로 뽑고, 다른 나라처럼, 다른 나라도 지금 에스토니아 같은 데는 100명의 의원들 중에 101명을 뽑아서 AI를 집어넣거나 아니면 99명 뽑고 1명을 AI로 뽑아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업에 관해 새로운 기술이 축적이 되어야 훨씬 뛰어난 인공지능의 정보를 가지고 또 그에 관한 것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뭐 연구원, 여러 연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부 예산 따려고 10년 전에 연구한 거 또 그대로 가져와서 또 연구해서 버리고 또 연구해서 버리고, 이거를 사람이 읽을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나라에 한 4, 50년 동안 뭐 카이스트, 키스트, 뭐 온갖 연구원들, 그죠? 뭐 키에트니, 그 연구원들이 전부 정부에서 예산을 따서 공모 사업으로 뭔가를 하지만 그 결과가 없습니다. 그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다 읽어서, 이거 17년 전에 김모모 씨가 연구했던 건데 그거 연구하고 예산만 쓰고 버렸어. 이런 것들을 전부 인공지능이 다 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산업 분야에도 엄청나게 많은 이런 보조 프로그램이 나타날 수가 있다. 뭐 패션에도 천지개벽이 오고 있습니다. 지각 변동이 옵니다. 예를 들면은 구글의 패션 기술, 앞으로
이 에코룩이라고 조그마한, 그죠? 제가 강의하기도 했는데, 조그마한 이런, 거울 같은 게 있어요. 그 앞에서 옷을 갈아입어보고, 뭐, 이 옷, 저 옷 입어보면, 오늘 데이트하러 나가면 이 옷이 최고야 라고 알려줘요. 오늘 내가 면접하러 가면 이 옷이 최고야 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넥타이, 이 넥타이가 가장 좋아. 이렇게 선택을 대신 다 해주다가 보면, 결국은 사람들은 아마존에게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핸드폰에 의존해서 핸드폰 하나도 못 외우잖아요. 마찬가지로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과 패션이 융합해요. 알리바바, 그 다음에 구글, 또는 뭐 지금 아마존이죠. 아마존에서 패션, 그 다음에 알리바바에서 패션 AI, 이런 거를 가지고 정말 많은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놨는데, 홍콩 폴리테크 같은 데에서 이런 기계 패션을 잘 이해하도록 해서 패션 AI 데이터 해서 같이 공동으로 알리바바를 돕고 있어요. 알리바바의 패션 AI는 홍콩 폴리테크에서 개발한 겁니다. 또 뭐 품질 관리 같은 것도 잘하는 거예요. 지능형 직물 결함을 감지해 가지고, 그죠? 이 직물은 비가 오면 쪼그라들어, 비 맞으면 쪼그라들어서 못 써 라든가, 뭐 여러 가지 직물의 형태에 대해서 알려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패션 설계 실험실도 만들었고요. 뭐 다양한 것들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AI 목소리를 가지고 이미 우리가 매장에다 전화를 해서요, 아니면은 미장원에 전화를 해서 내가 몇 시에 예약, 그 다음에 호텔에 전화를 해서 예약, 기차표 예약, 뭐 이런 것들을 전부 AI를 시켜서 한단 말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IBM 왓슨의 아바타, 아바, 사라, 뭐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고객 관리를 합니다. 고객 관리, 이것도 아마존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고객 관리가 제일 골치가 아파요. 고객들이 막 화를 내니까, 이거 샀는데 내가 원하던 게 아니야, 너희들이 거짓말 했잖아, 사기로 고소하겠어, 이거 물려내, 뭐 이런 것들, 고객 관리를 하는 비욘드 버벌이라는 게 목소리란 뜻이에요. 버벌, 그죠? 비욘드 버벌, 이제 목소리로 AI가 답을 하는 거예요. 고객 관리. 무슨 불평하면, 네, 그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처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건 처리해드릴 수 없는 거예요. 이분이 가서 선생님이 다 찢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고, 고객 관리를 AI가 하면, AI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뭐 감성 노동자, 뭐 감정 노동자, 이런 것도 필요가 없어요. AI가 대신 해버리니까. 그 다음에 또 소울 머신즈라는 게 있어요. 소울 머신즈는 이제 사람의 얼굴까지 나와요. 진짜 사람 같은 아바타죠. 나타나는데, 너무 화를 내는 할아버지 앞에 아주 어린애가 나와가지고 설명을 해요. 고객 관리를 하면은 어린애 앞에서 진짜 사람인 줄 아니까 고함을 치거나 막 욕을 못 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울 머신즈는, 아무튼 사라, 이렇게 아바타를 만들어가지고, 사라가 힘든 고객들을 대상합니다. 힘든 게 주로 금융, 돈 내주는 거, 그 다음에 리싱 해서 리스해주는 거, 그 다음에 보험료 관리, 이런 것들이 힘든데, 그 분야를 지금 다 맡아서 하는 AI. 왜? 인간이 불가능해요. 인간이 그 처리하기가 불가능하고요. 그 많은 정보, 그 많은 법률, 뭐라 그러죠? 뭐 법규, 또는 뭐 여러 가지 정해놓은 이런 사항들을 다 기억을 못 하거든요, 인간이. 가령 아마존에서 이 물건을 샀는데, 아마존에서 수억 개의 물건이 있는데, 이 법은 이렇게 이런 것을 팔 수 있다 하든가, 팔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어떻게 처리하는 규정이 다 있는데, 인간은 다 읽어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객 관리는 AI가, 그 물건요? 그것은요, 뭐 컴퓨터인데, 컴퓨터는 이렇게 이런 조항으로 우리가 여기까지는 여러분의 그 고객의 불평을, 뭐 물건을 바꿔드릴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은 안 됩니다, 저런 것은 됩니다라고 규정을 착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인간이 불가능합니다. 이처럼 이 한 개의 백화점 또는 아마존도 이제 인공지능이 다 답을 하고 고객 관리를 하는데, 국가의 법을 정하는 국회에서 엄청난 정보를 가지고 여론 수렴을 해야 되는데, 여론 수렴을
어떻게 인간이 합니까? 그 많은 정보를, 그 많은 법안을 어떻게 인간이 다 기억하고, 법안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상위법, 하위법, 무슨 뭐 갈등되는 법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이제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처리를 해야 된다. 인공지능 국회의원이 지금 2020년부터 에스토니아에는 이제 나올 거예요. 그 아이 이름은 한스라고 합니다. 한스 인공지능 시스템이 에스토니아 의회에서 결정을 해서 2020년부터 들어왔어요. 자, 처음부터 국회의원을 다 몰아내고 내가 다 올게 하면은 국회의원들이 자기 밥그릇 찾고 자기의 권력을 위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똑똑하게 처음에 뭐부터 했느냐 하면 얘들은 속기사를 없애는 거예요. 속기사는요, 와서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뀐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단조롭고 그걸 받아 적는데 뭐 인간이라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아무튼 그 속기사들은 이직률이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심심하죠. 하루 종일 그 남이 하는 이야기를 받아 적어서 모든 이제 상임위 같은 데 적고 있는 거 봤잖아요. 법정에서도 적고 있어요. 그죠? 법원에서도 적고 있는데, 이런 거 속기록 타이핑을 인공지능으로 바꿨습니다. 에스토니아 의회, 그죠? 리지쿠구라고 해요. 리지쿠구가 우리나라의 국회 이사당 같은 거예요. 리지쿠구에서 거기에 의원이나 직원들의 그 작업을 이미 도와주는 한스 AI 시스템이 도입이 되었습니다. 리지쿠구의 국회죠. 국회의 사무총장인 아또 삭스라는 사람이 이런 혁신이, 새로운 기술이 구식 관행을 변화시키고 국가 제도 시스템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인공지능을 도입하였다. 인간이 하던 일을 많이 대체하는 시작에 불과하다. 처음에는요, 속기사를 인공지능을 써요. 두 번째는요, 여기 보면은 다 있어요. 통번역이 필요해요. 증인들이, 그죠? 왜 유럽에서는 증인들이 이미, 우리나라는 증인이 대부분 한국 사람이지만 유럽에서는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나라 언어로 증인들을 우리가 출석을 시키면 통번역을 해야 되죠. 그리고 이제 AI, 인공지능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에스토니아 의회는 회의가 시작되고 난 후에, 회의가 이제 끝나고 난 후에 1시간 내에 현장의 대화, 속기록을 보고서로 작성해서 의원들에게 누구에게 보여주기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의원이 이거는 삭제해 주세요. 또는 이것은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거 틀렸습니다. 나 이렇게 발언했어요. 라고 정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인간이 할 때는 인간이 지기에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되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회의가 있고요. 너무 많은 현장에서 대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기를 타자수는 받아치지만 오타나 틀린 것이 아주 많고요. 속도가 빠르지 않아요. 그래서 남의 대화를 받아치는 게 대한 인간의 노동이 너무 단조로워서 이직률이 높다. 그럴 때 인공지능은 이제 음성인식기기로 듣고 인공지능이 빠른 속기록을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의회 총회에 이제 인공지능이 만든 보고서를, 그죠? 내는 거죠. 투명성 같은 거, 이런 것도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미 되어 있어요. 정확성, 투명성, 개방성에 이제 한스가 굉장히 많은 점수를 얻을 것이다. 여기 보면요, AI만 사용하면은 정확도가 뭐 떨어진다고 처음에는 할 수가 있어요. 왜? 그 모든 국회의원들이 의원들의 그 설명을, 그죠? 설명을 그 사람의 목소리, 그 사람이 사투리를 쓴다든가 뭐 하시어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수가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인공지능이 다 연구를 합니다. 국회의원 300명의 말을, 목소리를 연구를 해서 아주 정확하게 받아치려고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95% 정도, 그죠? 93%, 95%의 정확성이 있다. 그래서 이 속기록이 인간이 또 한번 검증을 해서 완벽한 속기록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높은 수준의 정확도를 달성하기 위해서 1500시간의 녹음 대화 내용을 얘들한테 그러니까 뭐 김똘똘이라는 국회의원의
목소리를 연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대화 내용, 그죠? 이렇게 해서 한스가 정확도가 점점 더 강화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AI 도구, 디지털 솔루션이 이제 어떻게 작동하는가, 이렇게 한번 이런 도구 작동을 하면은 문서 관리를, 그죠? 시스템을 AI에게 다 시킬 수가 있고요. 전자회의 시스템의 데이터를 수신하고 받고 주고받고 하는 이런 플랫폼 데이터를 전송할 수도 있고요. 특히 이 시스템 훈련 방식으로 전체 음성 인식의 이점이, 그죠? 정확도거든요. 이 정확도를 확실하게 이 사람들이 만들려고 한다라고 해서 앞으로는요, 국회의원이 뭐가 누가 어떻게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 이미 에스토니아에서는 공개가 다 돼요. 그 공개가 될 때 정확한 것들을 공개를 해야 되고, 엄청난 정보가 이제 공개가 되잖아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로 언제든지 회의가 있고 나면은 그 다음에 곧장 그 사람이 발언한 것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투명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AI 아니고는 못합니다. 인간이 불가능해진다 이거죠. 그래서 이 인공지능 속기 시스템은 실제로 에스토니아 의회의 맞춤 서비스로 지금 이제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이런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속기 기술뿐만 아니라 의회의 다양한 시스템에도 인공지능이 투입될 예정이다라고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부 기관에서도 곧 이 기술을 채택할 것이라고 본다. 정부에서도 다양한 회의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의회, 정부 곳곳에 활용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I 가지고 또 뭘 더 사용할 수 있나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인공지능이 인간이 하고 싶지 않은 작업을 하는 것이 좀 처음이고요. 번역 작업도 하게 되고, 데이터 시스템을 연결을 해서요, 주민 의견 수렴을 합니다. 세 번째, 속기사, 번역사, 그 다음에 주민의 의견 수렴,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AI가 아주 쉽게 해요. 우리는 지금 현재 전화로 의견 수렴, 그러니까 뭐 인기도 조사, 무슨 의견 수렴, 뭐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런 갤럽 같은 게 앞으로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AI가 다 SNS를 읽거나 페이스북을 읽거나 아니면 문의 들어온 걸 읽거나 모든 뉴스니 모든 카카오톡을 읽어서 국민들의 의견을 지네들이 알아가지고 수렴을 해요. 갤럽이 조사하면은요, 3,000명에게 전화하는데, 그죠? 3,000명이 아니라 5천만 명의 의견을 우리가 조사를 해야 정확하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더욱더 정확하게 우수한 결정을 내릴 수가 있다. 그리고 엄청난 데이터, 의회 내에서는요, 그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공개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공개를 해야 할 때 인간이 그 다자 쳐가지고 보고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플랫폼 위에 인공지능이 데이터를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여서 이용할 수 있게 되면은 추가적인 이익 창출이 됩니다. 빠른 속도로 새로 나온 신기술을 이해를 하거나, 의원들이 어떤 정보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빨리 알려준다든가, 미래사회에서 모든 데이터가 공개되어야 한다는 게 원칙인데, 인공지능 기계 수준에서 인공지능이 배포해서 알려주는 이런 정보를 사람들이 믿어요. 인공지능의 정보를 믿어요. 국회의원 A씨가 발표하는 건 안 믿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발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 대 인간 관계에 미래 사회에서 이런 변화를 관리하는데 어떤 측면이 있을까? 혁신, 새로운 미래 변화의 큰 과제는요, 아무튼 인간이 불가능하다. 인간이 대응하기에는 이제 불가능한 만큼 엄청난 정보들이 있다. 그리고 의회나 국가의 정보가 엄청날 때 인간이 들여다보고 찾는 것이 불가능해지면서 어차피 힘을 빌려야 한다. 그러므로 공식화해서 이제 일반화 시키자,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인공지능 국회의원들이 이제 많이 등장할 것이다. 딥러닝 학습은요, 1940년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게 뭐 하루 만에 나온 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IBM, 이런 5대 데이터 장치, 데이터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 정보를 세균화해서 정보를 다 가져가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정보를 조작해서 뭔가를 할 수 있거든요. 이런 걸 방해 또는 방지 또는 제어하기 위해서도 각 정부는 이제 스스로의 정부의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 정보 서비스를 해야 됩니다.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고 분석해서 우리의 의견을 내놔야 되는 거죠. 아마존, 구글 이런 데 대적해서 우리의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에스토니아 국회에서 이렇게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업이 올바른 투자,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엄청난 정보가 필요한데, 이것도 A 기업이 발표하면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발표하고 B 기업이 발표해도 원하는 거 발표하는데, 인공지능이 정부가 이러이러한 데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러이러한 데 투자하십시오, 이게 미래 산업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이런 정보를 내면 좋다. 지금 현재 AI를 경영진에 합류시키는 수많은 기술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기술 기업들은, 테크 컴퍼니들은 전무, 상무를 AI로 발령을 해서요. AI 그 프로그램을 연구하는, 그 기업에게 전무의 월급, 상무의 월급을 줍니다. 그리고 상무의 권한까지 줘요. 전무의 권한까지를 줘요. 이렇게 일반 기업들도 이미 AI를, 사람을 대체해요. 다 대체하는 게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인간이 처리를 못하는 그 분야의 AI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전 세계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AI를 위한 완벽한 운동장을 만들어 놨다.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운동해라. 예. 자, 구글과 마찬가지로 에스토니아는 데이터 교환 레이어 X로드를 사용하며 공공 및 민간 부분 데이터를 색인화해서 자기 스스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나중에 구글한테 부탁할 수도 없고, 어디에서 우리 이 많은 정보를 우리가 보관을 하겠습니까? 이렇게 AI를 쓴다. 에스토니아 전자정부는, 전자부처는 이미 AI 시스템으로 의료, 교통정보, 범죄 통계 등 다양한 사회문제 통계나 의견 수렴을 하고 있고요. 문제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별도의 R&D 부서나 다른 산업에 따라서 관리 시스템이 필요가 없어져요. AI 시스템을 이용을 하면은. 그러니까 돈이 더 드는 게 아니고 돈이 확 예산이 줄어듭니다. 오히려 AI를 쓰면요. 그래서 작은 정부의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AI 연구는 산업별로 세분화되지 않고 오히려 통합됩니다. 이런 산업, 이 산업, 저 산업, 그죠? 뭐 조선 산업,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산업, 무슨 산업, 이렇게 다 분산하는 게 아니라 전부 통합을 해서요. 전부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통합된 정보를 가지고 시스템화해서 분석하고 연산 작업을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못해요. 국회의원이 절대로 못해요. 가용한 데이터를 추가해서 에스토니아 정부는 로봇과 AI가 인간처럼 법인 활동을 할 수 있게 회사도 만들게 했어요. 다양한 법인들을 통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해서 신속하게 입법 프레임을 만들어서, 이거 지금 전 세계에서 막 빨리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입법조차 없어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에 입법은 요렇게 하면 된다라고 이제 AI가 입법화를 시작을 하면 AI가 주장하는 입법이 가장 정확합니다. 여야 떠나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AI, 로봇공학, 기하급수적인 기술 개발 등이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인공지능 발전이 한층 더 법안을 빨리 만들어서 빨리 대응하고 경제 성장을 빨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AI는 권리와 책임을 모두 갖춘 별도의 AI 법인을 만들 수 있게 한다라는 것도 또 새로운 하나의 에스토니아의 법이고, 내셔널 디지털 어드바이저라는 회사가 이미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토니아 의회에서는 101명의 의원 중에서 1명을 인공지능으로 대체한다라고 발표했어요. 사실 인공지능이 이렇게 아주 시작하는 시점이며 행정 권한이 없는 오히려 상징적인 것이라고 이제 보면 되죠. 행정지역이라는 게 이제 뭐 자기 지역구, 은평구, 뭐 성북구의 대표를 하는 거는 아니고, 하나의 뭐 무슨 그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하는 통합 기술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그죠 의사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사결정은 한 명의 결정을 국민이 원하는 한 명의 그 필요한 것들도 이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서서히 인간이 스마트폰에 의지해서 이제 뭐 아무것도 못하듯이 인공지능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그 인공지능이 발의한 법안을 국민들이 막 찬성하면서 주민 참여제도, 주민 이런 시스템을 이용해서 빠르게 발목 잡는 법안이 없도록 2년을 기다렸는데 아직 법이 통과되지 않는다. 유치원법인가 뭐 그런 거 있어요. 그거 왜 기다립니까? 유치원 하는 사람들이 이제 AI를 통해 가지고 입법을 AI 국회의원에게 입법을 시키도록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역구 대표의 완전성은 아직 의문이 되지만 그 국회의원들,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아, 저 AI 법안은 저렇게 1년에 3,000여 개의 법안을 처리하는데 나는 지금 뭐 법안을 뭐 몇 개밖에 지금 못했다, 제안을 못했다. 이렇게 해서 또 더욱 AI는 저렇게 공정하게 의견 수렴을 하는데 나는 뭐 내 입맛에 맞는 법안만 만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인공지능의 인프라가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러면 에스토니아는 어디쯤에 있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게 핀란드 밑에 그죠? 에스토니아 옛날엔 전부 다 이제 구소련이었죠. 구소련이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뭐 이렇게 있고 벨라루스도 있고 폴란드 위에 핀란드 바로 밑에 있습니다. 에스토니아 아주 조그만 나라이지만 인공지능 국회의원을 최초로 그죠? 에스토니아의 국회 빌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 뭐 크지도 않아요. 조그만 나라니까.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이런 곳이고 에스토니아 의회 내부입니다. 의회 내부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인공지능 의원을 지금 두고 있다. 이렇게 여러 나라 그죠? 인도에도 인공지능을 그죠? 의회에 또는 정부의 시스템에 데리고 왔고요. 우리나라도 뭐 여러 군데 인공지능을 쓰고 있지만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의회의 의원들을 앞으로 AI로 대체하겠다 발표를 한 나라는 에스토니아가 그죠? 처음이고 인도도 지금 시작했고요. 아까 뉴질랜드는 총리 AI가 인공지능이 총리 투표 그죠? 선거에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2020년부터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있으니까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의원들을 AI로 대체하자라는 이런 운동 또는 이런 단체를 만들고 싶으면 제가 엄청난 정보를 다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이제 시작을 해야 한다. AI로 대체되는 국회의원들 이렇게 우리가 시작을 하면은 의원들이 좀 자중하겠죠. 이렇게 데모만 하고요. 이렇게 뭐 저 발목 잡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여당이라고 뭐 그냥 야단만 치고 자기들의 목적만 달성하고 자 이런 세상에 국민이 반기를 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AI로 대체되는 국회의원 이런 단체를 만든다면 저는 협조할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